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Evaluation of Optimal Stimuli for SSVP-based Augmented Reality Brain-Computer Interface입니다. 본 논문은 2023년 IEEE Access에 기재된 논문으로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의 Q2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3.4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VR SSBP 연구에서 일반적인 깜빡이는 자극이 아닌 커졌다 작아지는 자극을 구현하여 자극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AR 환경에서 진행한 연구이지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BCI에는 여러 패러다임이 존재하지만 SSBP 기반 BCI가 높은 정확도를 입증하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SBP가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되려면 모바일 시스템과의 접목이 필수적입니다. 전통적인 BCI의 경우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증강현실, 즉 AR과 결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2D 자극보다 3D 자극이 몰입감을 더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AR 환경에서 3D 자극을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깜빡이는 자극은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눈이 빨리 피로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깜빡이는 자극뿐 아니라 크기가 바뀌는 자극을 2D와 3D로 구현하여 정확도 및 시각적 피로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한 자극입니다. 자극은 밝기와 크기 모두 바뀌는 세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D와 3D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3D의 경우 자극은 구 형태를 띠고 있고 2D의 경우 입체감을 제거했기 때문에 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후 자극의 종류가 약어로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FS는 플래싱, GSS는 Gross Shrink, GSFS는 Gross Shrink and Flashing으로 각각 밝기와 크기가 모두 바뀌는 자극을 의미합니다. 타겟 주파수는 12부터 16Hz까지의 5개의 정수 주파수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알파파 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8에서 11Hz를 피해 선정한 주파수라고 합니다. 5개의 자극은 중심의 투명한 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의 중심은 피험자의 시야 중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림에 표시한 노란색 원과 그 중심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실제 실험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정상 시력을 가진 건강한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타겟 주파수에 대해 4번의 트라이얼을 6개의 자극 종류에 따라 진행하여 피험자당 총 120번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험자가 5초 동안 자극을 응시하고 난 후 0.15초의 짧은 청각 자극이 제시되었는데 이때 자극은 타겟 주파수의 감지 유무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극의 주파수와 종류는 모두 무작위 선서로 피험자마다 다르게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의지 측정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극은 후두엽을 포함한 6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이때 샘플링 레이트는 512Hz였습니다. AR 기기의 주사율은 60Hz이고 이를 고려하여 밴드패스 필터는 0.5에서 60Hz, 노치 필터는 50Hz에 적용되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는 아래와 같이 실험 과정에서의 피로도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사이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CCA가 사용되었습니다. 각각의 타겟 주파수 및 그 주파수의 정수배를 가지는 사인, 코사인 파와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주파수를 자극의 주파수로 판별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에 앞서 피험자마다 6개의 채널 중 최대의 분류 정확도를 가지는 최적의 채널 3개가 선택되었습니다. 피험자마다 최적의 채널은 모두 달랐지만 대부분의 피험자에게서 시각을 주로 담당하는 옥시피탈 영역보다 페리어털 영역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험자별 자극 종류에 따른 평균 분류 정확도입니다. 피험자마다 6개의 막대 중 하나는 위에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6번과 12번 피험자를 보면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극이 실제로도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나 나머지 피험자는 선호도가 높다고 정확도 또한 높지는 않았으며
7번 피험자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자극에서 오히려 가장 낮은 정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피험자별 평균 정확도입니다. 점선은 전체 피험자의 정확도를 평균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약 20%인 1번 피험자에 의해 전체 평균 정확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1번 피험자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번 피험자를 제외하고 자극 종류별 전체 평균과 피험자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FS의 경우 3D와 2D 모두 대부분의 피험자가 평균 정확도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GSS의 경우 대부분의 피험자는 평균보다 낮은 정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자극의 종류별 평균 정확도입니다. FS가 가장 높고 GSS가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이나 아노바를 적용한 결과 자극 종류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타겟 주파수 및 자극 종류별 정확도입니다. 평균 정확도가 가장 높은 15Hz를 제외하면 자극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5Hz에서 가장 평균 정확도가 높았던 이유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랭스, 즉 데이터 길이에 따른 분류 정확도와 ITR입니다. ITR은 정보 전송률로 값이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 많아 성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길이는 0.5초부터 5초까지 0.5초 단위로 사용하여 분석했습니다. 분류 정확도의 경우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다가 4.5초와 5초 간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일부 자극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R은 2D FS에서 가장 높았으며 2D GSS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이 끝나고 진행된 설문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피험자는 자극이 시각적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기기를 더 오래 끼고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극에 대해서는 깜빡이는 자극인 FS가 가장 많았고 GSFS가 가장 적었습니다. 6개 자극에 대한 선호도 순서를 조사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커졌다 작아지는 자극을 사용했을 때 깜빡이는 자극보다 정확도는 낮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커졌다 작아지는 자극을 선호하는 피험자와 깜빡이는 자극을 선호하는 피험자의 수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커졌다 작아지는 자극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전 결과들에서 평면 자극 대비 입체 자극이 주는 이점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논문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먼저 채널을 통일하지 않은 점입니다. 최적의 채널만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최적의 채널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 복잡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영역을 다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 또한 분석하거나 아니면 채널의 수를 줄여 피험자마다 동일한 채널을 가지고 사용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SB 치고 정확도가 너무 낮은 점이 의아했습니다. 크기가 바뀌는 자극의 경우 밝기가 바뀌는 자극보다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그럴 수 있지만 높은 정확도가 입증된 깜빡이는 자극에서조차 정확도가 7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극의 크기 대비 간격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